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EBS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블로그에 한 학생이 글을 남겨줬어요. 수능 완성 교재 풀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정말 모든 인강을 통틀어서 선생님의 도표가 으뜸입니다. 이런 거 뭔가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두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오늘 영상입니다. 하나는 성불평등 문제, 그리고 하나는 사회보장제도 문제였어요. 우선은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불평등 문제나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표 분석은 결국 모두 다 이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절대치, 비율.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증감률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증감률이라는 개념도 시간의 차이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비율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느냐, 얘를 얼마나 잘 만지작 해가지고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표 분석이 전부 다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통통이 날씬이라고 하는 이 부분, 선생님의 킬마에서도 선생님의 에티켓에서도 책에 메인으로 요약본으로 딱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100kg짜리 통통이야. 체중은 100kg지만 체지방은 20kg인 경우입니다. 날씬이는 체중이 50kg이지만 체지방이 15kg인 경우예요. 이런 그냥 절대치예요. 즉 바로 요거, 인구수, 남성임금, 사회보험 수혜자 수, 이렇듯 그냥 수치 그 자체는 우리는 절대치라고 하죠. 하지만 표 분석에서 특히 사회문화의 이 비율 문제는 결국 그 비율을 가지고 절대치 찾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자, 생각해보자. 비율이라는 건 분자의 비율을 얘기를 해. 선생님이 맨날 이 통통이 날씬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비율은 어렵게 생각해도 체지방률은 엄청 잘하거든. 체지방률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체지방률로 이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체지방률, 이 체지방률이라는 건 결국 전체 중에 부분의 비율, 전체 몸무게 중에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전체가 100kg인데 체지방이 20kg이라면 체지방률은 20%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0kg 중에 15kg, 체지방률은 30%, 이렇게 체지방률을 찾을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체중은 지금 통통이가 크다 보니까 체지방은 통통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로만 따지면 이 날씬이의 체지방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체중 부분의 비율로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기준값 대비 비교값의 비율도 결국 비율이거든. 통통이 대비 날씬이 체중의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통통이 값이 네모값, 즉 분모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이렇게 애기들에게 비율을 물어볼 때에는 요 앞에 네모 치고 얘가 분모값이다, 그리고 요 뒤에가 분자값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통통이 대비 날씬이 체중의 비율은 이라고 한다면 얘는 50%인 거죠. 왜? 100분의 50이니까. 하지만 이걸 반대로 물어본다면 날씬이 대비 통통이 체중의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50분의 100이 되죠. 실제로 선생님이 비율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비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더 맞아요. 근데 비율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 자, 이제 이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분모값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이 분자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값을 물어보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분모값 여기 넘겨주고 100분의 요거를 넘겨주면 여기에 분자값만 남게 되는 거잖아. 이항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보험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A지역 전체 인구분의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언제나 사회보험 수급자 수, 이걸 물어보죠. 즉 A지역 전체 인구 곱하기 100분의 A지역 사회보험 비율을 곱하면 요 수급자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제 비율에서 수치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이 100은 생략을 해도 대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제 풀 때는 이걸 생략하고 움직이죠. 자, 이제 절대치와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의 이야기다. 자, 이걸 가지고 어디 한번 성불평등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이 성불평등 문제는 실마리를 잡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이것도 결국은 가중평균에 대한 이야기, 비율, 전체 비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첨부 자료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따라가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성불평등의 메인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진짜 중요했어. 성불평등 문제가 진짜 메인이었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얘가 빠져있죠. 우선 성불평등 90% 이상의 문제 유형은 결국 평균 임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우리 설마 아직 가중평균 모르는 건 아니죠?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큽니다. 설마 여기서 분자값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비율, 전체 비율에서 전체 비율에 가까운 분모값이 큰 걸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0점 찾기 가중평균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금도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 이야기야. 자, 봐봐.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크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비율, 전체 비율처럼 평균, 전체 평균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큰 거죠.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남자 평균 임금은 남자 근로자 수분의 남자 임금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평균 임금이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큰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지? 남자 근로자 수보다 여자 근로자 수가 더 많게 되는 거죠. 몇 배? 2배.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성불평등 문제는 분모값을 100으로 놓고 움직이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을 할 때 100으로 놓고 움직이나 200으로 놓고 움직이나 결국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 편한 건 우리의 이 인식이 100이 훨씬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값을 100A, 100B, 100C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평균, 전체 평균에 가까운 쪽에 근로자 수가 많구나. 그러니 이 수치에서 40, 10, 2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20이 10에 가까우니까 여자 근로자 수가 많구나.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풀이에 포커스를 둘게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 자,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조건절들이 뭐가 나왔죠? 조건절에 남성 평균 임금이 갑국이 300달러, 을국이 110달러. 그리고 남자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갑국이 300만 명, 을국이 700만 명. 그리고 성비가 1대1이다 라고 이야기 나왔죠. 이제 이 형태에서 우리는 바로 요거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에 전체 평균 들어가는데 1대1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 그 사이에 딱 가운데에 전체 평균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모값을 100으로 잡고 움직이라 그랬죠. 여기가 분모값. 그럼 분모값을 네모쳐. 그럼 얘가 100인 거야. 그럼 자, 갑국 볼까요? 갑국의 전체 임금, 즉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여기가 100이잖아. 얘를 1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격차가 40이야. 남자에서 여자 뺀 게 격차가 40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얘와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근로자 수가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40이래. 그럼 얘는 어때야 되지? 얘 120, 얘는 8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을국은 어떨까요? 을국은 얘가 100일 때 여기의 격차가 똑같이 성비가 1대1이니까 여기는 격차가 20이어야 돼. 그렇다면 여기는 10씩 나눠 갔겠지? 그럼 여기는 110, 여기는 90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기준값을 100A, 100B로 움직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 갑국의 평균 임금과 을국의 평균 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갑국이 100A 평균 임금일 때 남자가 요렇게, 그죠? 여자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는 100A, 120A, 80A. 을국은 남자가 여자가 각각 B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선생님은 이게 너무 다른 1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A, B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속도감이 빠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근로자 수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근로자 수를 봤더니 그럼 선생님 얘도 똑같이 전체 평균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얘를 분모값을 100으로. 그래, 분모값을 100은 맞는데 얘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전체 평균. 근데 근로자 수는 얘는 평균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분모분의 분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해당되지만 근로자 수는 절대치란 말이죠. 그럼 어떤 개념이야? 요렇게 전체가 100일 때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전체가 100일 때 남자와
여자의 합이 10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격차 지수가 50이래.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자. 남자에서 그죠? 여자를 뺀 게 전체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만큼이 50인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50을 빼놓고 생각을 해. 50을 빼놓고 생각한 다음에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죠? 100에서 50만큼을 빠져. 그 다음에 그 50을 요만큼 나눠 가지면 여자 25. 남자는요? 남자는 이 50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75. 편하죠? 남자는 75, 여자는 25.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이런 부분들도 킬마에서도 다 다뤘었죠.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격차가 50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합이 여기 있을 때는 50을 빼고 나머지 두 개로 나눈 후 여기에 더해주면 되는구나. 갑국은 이런 상황. 자, 이제 을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을국도 해보자. 전체가 100이야. 근데 격차가 40이야. 100에서 40만큼을 빼. 그리고 나머지 60이 남았죠. 60을 남자 여자를 나눠 가져. 30, 30씩. 그리고 나머지 40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면 격차가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70, 여자는 30이 되죠. 자,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로자 수가 100 빼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100x일 때 얘는 75x, 얘는 25x라는 이야기고, 얘가 100y일 때 얘는 70y, 30y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값을 기준값으로 잡아줬을 때 100a, 100b, 100c, 100x, 100y, 100z로 이렇게 임의 설정하라는 말이 바로 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얘 다 찾아줬잖아. 그럼 얘를 다 찾아줬으니 이제는 어떻게? 그치, 이거를 그냥 절대치만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에 남자 평균 임금이 지금 $300래. 여기 300 이렇게 맞춰줘 보자. 그럼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2일 때 여기가 5잖아. 그럼 여기는 이 라인이 그대로 2대 5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2일 때 여기가 5려면 여기는 250. 얘가 2일 때 여기가 5이려면 40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그걸 5 곱해주면 되죠. 여기 200이 되는 거야. 이제 임금 다 맞춰줬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맞춰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비율도 똑같아. 얘와 얘가 지금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대 3이 되거든요. 어떻게 맞춰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을국 볼까요? 을국은 남자가 $110래.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옮겨주면 되네. 얘 $100, 얘는 $90. 오케이, 다 찾았다. 이제 근로자 수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 남성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갑국은 300만 명이래. 그냥 귀찮으니까 300이라고만 쓸게요. 여기 300이야. 여기 몇 배 된 거죠? 그치, 4배 된 거지. 여기도 4배 하면 되잖아.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00일 때 얘는 100이 되고, 얘는 700만 명이래. 그럼 여기는 700 되었을 때 몇 배 된 거지? 얘 10배 됐잖아. 그럼 여기는 300 된 거죠. 다 찾았죠. 즉 근로자 수 다 찾았고 임금도 다 찾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 한번 답 판별해 볼까요? 갑국에서 월 평균 임금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200, 남성 근로자는 300. 3분의 2, 답은 1번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제 2번. 을국에서 여성 근로자 수는 남성 근로자 수의 절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봐보자. 을국 여성 근로자 수가 300이잖아. 근데 남자가 700이야. 그러면 이 절반은 350이잖아요. 절반보다 많지가 않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을국이 갑국의 절반이다. 자, 갑국 여성의 근로자 임금 200, 을국은 90이죠. 얘 절반이 100인데 100보다 90이 안 되잖아. 절반보다 작아요. X. 성별에 따른 근로자 임금 불평등은 을국이 각급보다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격차 지수를 봐봐. 격차 지수라는 건 얼마나 격차가 크냐야. 격차 지수가 큰 쪽이 불평등이 심한 거죠. 이거는 얘랑 상관없이 그냥 갑국이 더 심한 거야. 따라서 얘 X죠.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차지하는 비율. 전체 근로자 여기 400이네요. 그럼 이 400 중에 얘는 100이 될 거고, 여기 전체 근로자 얘는 1000이 되네요. 그 중에 300이 되겠죠. 그러니 얘는 4분의 1, 얘는 한 3분의 얼마 이런 게 1이겠죠. 그러니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가 아니라 얘가 낮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 1번 찾아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이 부분을 A, B를 다 달고 다니나요? 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 실마리를 잡아가는 방법.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즉 이 문제를 보자마자 평균, 전체 평균이 떠올랐어야 돼. 그리고 그 전체 평균의 비율을 찾아준 후 그 다음 절대치 연결시키면 되는구나. 다만 근로자 수는 이거는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형태로 움직이겠거니,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시간을 단축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만났다면 당연히 펜은 하나밖에 없겠죠? 조건절들을 따져주는 거야. 아, 여기에 절대치 연결고리, 즉 평균 임금 그리고 근로자 수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아, 격차자 수 이러니까 분모값을 네모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 알고 있단 말이야.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의 전체 평균.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의 전체 평균. 근데 여기가 1대1이 나오는 순간 얘와 얘가 둘이 같은 걸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100일 때 얘가 40이어야 돼. 그럼 여기는 120, 얘는 80이죠. 얘가 100일 때 이 격차가 20이어야 돼. 그럼 여기는 110, 여기는 90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치. 자, 여기가 300달러래. 여기가 300달러 되는 순간 여기에서 얘가 지금 2대 5구나. 여기도 2대 5라고 하면 80은 절반으로 잘라줘서 거기에 5배 200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 딱 가운데 얘는 250이겠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110달러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90. 다 찾았죠. 그리고 성별 정규직이야. 이제 남성 여성의 정규직. 전체가 100일 때 격차가 50이니까 25씩 나눠가지고 남자에게 50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남자가 75 그리고 여자가 25. 마찬가지로 얘의 격차가 40이다. 40빼 30 가지고 그 다음에 40을 얹어줘. 그러면 남자가 70 여자가 얘가 3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절대치. 지금 여기에선 얘는 300만 명이래. 그럼 여기 4배 됐네. 그럼 여기도 4배. 전체는 400이겠죠. 얘는 700만 명이래. 10배 됐네. 300. 전체는 1000이 되겠죠. 끝. 이 정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알고 무엇을 묻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딱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후적이다? 아니야. 그냥 평균 전체 평균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이 나왔을 땐 전체 평균 임금을 분명히 물어보겠구나. 요 형태를 가지고 실마리를 잡아서 연결시켜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요. 아하, 평균 전체 평균에 가까운 쪽에 근로자 수가 많다. 이게 첫 번째죠. 하지만 절대치, 즉 근로자 수 자체를 100으로 움직일 때에는 얘가 전체가 100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성불평등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